자, 교재는 359페이지 사기죄입니다. 자, 1번.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침해 행정 영역입니다.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 이것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 틀렸죠. 이 침해 행정 영역에서는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 판례가 최근에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 시험에 전부 출제가 됐는데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물론 1번도 중요한 판례이지만요. 자,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용 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 비용을 기재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마치 사기, 기망적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기재하긴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소명 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법원을 기망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가 안 돼요. 자, 그런 판례입니다. 경찰 승진, 경찰 채용, 변호사 시험 전부 출제됐습니다. 자, 쭉 해설 가보시게 되면 여기 제출하지 않았다고 나오죠? 않았기 때문에 기망이 아니다. 기망이 아니다. 하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3번 갑니다.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기망을 통해서 재물 교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곧장 바로 사기죄가 됩니다. 이때 여기까지 맞습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라면 편취액은 그 금액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다.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일부 지급되었다 할지라도 피해액은 전부가 피해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일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전부 동그라미. 자, 4번입니다. 소송사기죄. 자,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송사기를 누구나 다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위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 위험성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소송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충분히 그런 위험성은 민사소송에서도 존재합니다.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2번 변신 문제입니다. 올해 변신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쭉 가보시게 되면 여기지. 니은번. 그치? 니은번 제가 말씀드렸죠?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는데 그 비용 항목에는 이 비용을 기재를 한 겁니다. 기재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단 말이죠.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망이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 가셔서 1번 동그라미. 자, 기억번입니다. 사기죄에서 대가가 지급되었을 때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가 보유하고 있던 그 대가를 또다시 편취하거나 그 밑에 또다시 횡령하거나 하였다면 이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 사기죄와는 달리 별도로 사기죄가 되거나 별도로 횡령죄가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은 동그라미. 자, 분식회계네요. 자,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자, 밑에 변제의사, 변제능력 유무,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 할지라도 즉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분식회계 말씀드렸죠. 밀가루를 쳐서 장부를 회계를 조작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 회사가 부실하지 않고 건실한 회사라고 하는 것을 증빙 자료를 재무제표를 금기관에 은행에 제출하게 되면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거나 대출을 연장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대출 연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 연장이나 추가 대출 받기 위하여 이렇게 속이는 이 조작 행위를 하였을 때 충분히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리 1번 가보죠. 자, 출판사입니다. 조작하는 방법으로 출판 부수를 속였죠. 그래서 인세를 1번만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작가는 모르죠. 작가가 뭐 전국에 있는 서점들을 돌아다니면서 내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뭐 조사하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출판사 경영자가 이제 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작가가 내 책이 정확하게 몇 부가 팔렸는지를 모르니까요. 그 나머지 인세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작위인 거죠. 부작위. 사기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작위에 따른 처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결 동그라미. 자,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처분 결과에 따른 주장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므로 서명사치가 뭡니까? 서명을 사취했다는 거야.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마지막에 이름 적고 사인하잖아요. 이름 적고 사인하는 것이 서명입니다. 그 서명을 사기를 쳐가지고 뺏어가는 겁니다. 그쵸? 자, 이 서명사치는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가 되는데 여기서 아무런 인식도 없어서 처분행위와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충분히 인정됩니다. 사기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명사치는 사기죄입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설 가보시게 되면 자, 여기 서명사치의 경우에 있어서 쭉 보시면 처분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처분 의사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 결과를 반드시 인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2017년도에 처분 결과 인식은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기망을 하니까요. 그 기망에 속아서 내 스스로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처분 문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이 인식이 있었다면 굳이 처분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처분 의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자, 문제 3번. 올해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정답은 1번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4번에 또 나왔잖아요. 그쵸?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는데 비용을 뭐 기재하면서 다른 내용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서 근데 정작 소명 자료에는 조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랬다면 사기죄가 될 수가 없다. 자, 계속 나왔습니다. 올해. 도대체 판례가 어느 쪽 판례야? 자, 2024년도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인데 뜨끈뜨끈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1번 가보죠. 자, 전문 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 갑이 전문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없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고 공사를 따냈죠. 그래서 공사를 다 마쳤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기죄가 될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이죠.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치 될 것 같죠? 그치? 하도급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공사계약을 따냈고 근데 공사를 잘 마쳤어. 공사를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공사를 잘 마쳤고 대금까지 다 받았어. 이게 사기죄가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사기죄가 돼야 안 돼요. 될 것 같죠? 판례가 사기죄가 안 된대요. 사기죄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자, 쭉 가보시게 되면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설령 기망이 있다 손치더라도 기망이 있다고 다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보호법익을 침해했을 때 사기죄가 되는 것이지. 따라서 재산권이기 때문에 국가적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치? 이건 재산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적, 사회적, 공공적 법익은 재산권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인 것이지 개인적 법익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공사는요? 공사나 건설하는 것은 사회적 법익이죠. 사회적 법익.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모두 다 정상적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부실공사 없습니다. 어떤 하자라든지 결함이 밝혀진 적도 없고 그래서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죄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았던 판결입니다. 자, 여기
자격증을 대여받아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장해서 그치? 뭐뭐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가 볼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수험생이 많이 헷갈려하면 이런 것들은 계속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보면 23년도 판례죠.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뜨끈뜨끈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받으시고 자 2번도 가봅니다. 자 약국 개설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합니다. 다 그래 다. 약국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변호사 사무실도 그렇고 다 약사도 아닌 놈이 의사도 아닌 놈이 변호사도 아닌 놈이 돈이 그치? 돈 나오는 데는 알아서 약국도 개설하고 병원도 개설하고 막 그럽니다. 다 바지 사장을 다 두는 거죠. 자 여기서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인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신청해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3번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을 때 전부가 피해액이라는 부분 앞에서 풀었고 자 4번입니다. 작년도 경찰 1차 문제인데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답은 3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후에 피해자를 기망해서 그가 보유하고 있던 대가를 또다시 편취를 했습니다. 앞에서 풀었지? 자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운 사기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소송사기 배웠을 겁니다. 소송사기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라 할지라도 밑에 적극적 방법으로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의무를 면하게 되었을 때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 자, 갑은 A를 기망하여 A가 소유한 B 부동산 시가 10억짜리인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것은 뭐 대출받은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10억짜리 그냥 온전하게 양호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전받았는데 받음으로써 B 부동산을 편취하였는데 B 부동산에는 근저당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최고액 3억짜리, 피담보 채권액은 4억짜리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을 때 특가법에 따른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면 10억이다. 10억이다. 요거 좀 어렵지? 그치? 그것도 개수 문제입니다. 개수 문제. 개수 문제이고 경찰직 1차에 나왔는데 이거 처음 볼 거예요. 수험생들이. 자, 시가 10억짜리를 밑에 편취하였는데 그치? 편취하였는데 최고액은 3억짜리였고 피담보 최고액은 4억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액을 산정하면 얼마입니까? 10억짜리인가요? 아니 담보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10억짜리를 온전히 내가 사기 쳐서 얻은 거지. 근데 지금 여기 담보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3억짜리 4억짜리 그치? 그러니까 그 금액을 빼줘야지. 10억에서 그 금액을 뺐을 때 나머지 금액이 편취액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10억이 아니고 10억에서 7억을 뺀 나머지 금액이 편취액이 됩니다.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원래 이런 문제는 법행이라든지 변시에서 나오는 것인데 경찰직 시험에 나왔습니다. 경찰직 시험이 최근 난이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경위도 마찬가지고. 자, 리을입니다. 경찰 그래서 우습게 보면 안 돼. 옛날 경찰하고 틀려요. 뭐 옛날은 쉬웠는데 2010년도부터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최근에는 형사법 과목으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엄청 올라갔어요. 자, 리을 가봅니다. 순금 목걸이 판례 아시죠? 건네받은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를 합니다. 사기입니까? 절도라고 했잖아요. 자, 틀렸고. 자, 미음번.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었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해야 했을 관계 아시죠? 자, 그랬다면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따른 기망이 되어서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많이 봤지? 동그라미. 자, 5번을 갑니다.
자, 법형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했다. 그러면 사기지 뭐야. 그치?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자, 읽어볼게요. 기망해서 매도하면서 그 일부를 내가 너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 까자, 상계하자 이렇게 하는 식입니다. 까지 말아야 할 것을 사기쳐서 깐 거잖아. 맞상계를 한 거잖아. 이 자체가 사기인 거지. 그치? 그 상계한 금액이 사기인 거야. 그치? 사기쳐서 그 돈을 서로 상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가 되는 것이고, 자, 후에 기망을 쳤으니까요. 기망을 쳤으니까 하자 있는 의사표시잖아요. 내가 상계한 부분은.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민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손치더라도 달래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수니까요. 상계하는 방법으로 돈 지급받았을 때 이것은 사기죄가 끝났습니다. 사기죄 기수란 말이에요. 기수. 형법에 빠꾸 후진 없습니다. 그래서 후에 취소가 되면 뭐 손해가 일부 보전되겠죠. 그렇지만 형법에는 빠꾸 후진이 없어요. 기수가 미수가 되고 미수가 예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수는 기수인 겁니다. 양형 참작은 되겠지. 취소가 되어서 뭐 돌려받거나 하면 나중에 최종심에서 양형에서는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되면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보험 가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 증명원은 사기죄 객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탈락. 저 뒤에 가면 하나 또 나와요. 여기 이응을 가보시면 여기도 보험 가입 사실 증명원 나오죠. 같은 판례입니다. 이것도 객체가 증명했다는 증명원은 사기죄 객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당신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문서에 불과하지 거기에 어떤 재산권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동그라미가 되죠. 원래 마지막 이 문제는 여기 법행 문제 없었는데 공간이 남다 보니까 다른 기출지문 갔다 온 것뿐입니다. 어쨌든 알아두시고, 자, 디귿번 가봅니다. 채권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B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까지 마친 단계에서 A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를 합니다. 이 가압류 해제가 뭐야? 처분행위. 그치? 사기쳐서 가압류를 풀었잖아요. 가압류를 풀었다는 것이 처분행위가 됩니다. 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가압류를 풀었는데 왜 취득이 안 돼? 취득이 되지, 그치? 그래서 가압류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압류를 풀어버리면 그 재산을 능히 쉽게 매도할 수 있다는 그 재산상 그 자체가 재산상 이익입니다. 그래서 재산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능히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후에 채권자에게 위 가압류에 대한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취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 자체만으로도. 자리 1번.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식으로 처리를 했다면 이것은 그 재투자 금액도 편취액의 합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외입니다. 그렇지? 현실적인 자금 수수가 없이 이렇게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 것으로 했다면 이것은 그 편취액 금액에 제외시킵니다. 이 판례 몇 번 나올 거예요. 뒤에서요. 자, 다음.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입니다. 이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타먹었습니다. 돈 받았지?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의료급여 비용이 시도에 설치된 의료급여 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된다거나 의료급여 비용 편취 금액으로 인한 재산 손해가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무슨 말이다? 사기다. 이란 말입니다. 동그라미. 기망으로 조세포탈,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범 처벌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형법상의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앞에서 풀었잖아. 형법상의 사기죄는 재산권을 보호한다고요. 조세 포탈, 조세 환급 공제는 이게 국가적 법익이고 사회적 법익이잖아요. 국세나 지방세니까.
국세지방세는 개인적 법익이 아니잖아요.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은 형법상의 사기죄에 포함되질 않아요. 그래서 X입니다. 시읒번. 그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뭐뭐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음에도 마치 이를 환상할 것처럼 거짓말 쳐서 판단해야 된다.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등을 종합 판단해서 사기죄 여부를 판단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거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됐네요. 여기까지 합니다.